여러분은 자녀들과 얼마나 자주 통화하시나요? 저는 요즘 매일 아침 전화기만 들여다봅니다. 혹시나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하는 마음에 카카오톡 메시지도 수시로 확인하고 부재중 전화 없나 살피고. 하지만 늘 허탕이죠. 자식들이 연락도 없이 지내는 게 괜찮으시다는 분들도 계시겠죠. 요즘 애들은 다 그래 하면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저는 그게 참 마음에 걸립니다. 내 자식이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3인 박미숙입니다. 25년간 운영하던 목욕탕을 2년 전에 그만뒀어요. 행복탕이라는 이름의 여성 전용 목욕탕이었죠. 제가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손님들의 온갖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단골 손님들은 저를 동네 사람들의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정작 제 자식들의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있네요. 목욕탕을 그만두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좋았어요.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허전해지더라고요. 매일 보던 손님들의 얼굴도 보고 싶고 무엇보다 자식들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큰딸 주영이는 동네에서 빵집을 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운영하느라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받고 제가 가게에 들러도 손님들 있다고 얼른 가라고만 하죠. 며느리도 아닌데 친정어머니한테 그러는 게 속상하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4살 된 손주도 키우면서 가게도 운영하느라 정신없을 테니까요. 아들 준호는 더 심해요. 밤에 택시 운전을 하는데 낮에는 잔다고 전화도 못하게 해요. 빚을 내서 택시를 샀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제대로 밥은 먹고 다니는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물어볼 수가 없네요. 오늘도 아침부터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제는 주영이 가게에 들렀다가 왔어요. 마침 빵을 굽고 있어서 바쁘다고. 얼른 가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 나중에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네요.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으니까요. 목욕탕 할 때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손님들이 오시면 이야기꽃을 피우고 누구네 딸이 시집을 간다. 누구네 아들이 취직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죠. 손님들도 저를 친정엄마처럼 따라주셨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단골 손님들을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해주세요. 사모님, 요즘은 뭐 하고 지내세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자식 걱정하면서 산다고 하기도 그렇고 요즘은 취미로 원예랑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뭐라도 해야 마음이 달래질 것 같아서요. 화분에 심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날 때면 잠시나마 마음이 편해져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자식 생각에 한숨만 나옵니다. 어제는 밤늦게 준호한테 문자라도 보내볼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자고 있을 시간인데 방해될까봐. 새벽에 운전하다가 피곤할까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 보내지 못했네요. 참 이상하죠? 내 자식인데, 내가 낳고 내가 키운 자식인데, 연락 한 번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해진 걸까요? 제가 목욕탕 일에 너무 바빠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게 잘못이었을까요? 가끔은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목욕탕 할 때는 창밖을 볼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가 생겼네요. 하지만 이런 여유가 달갑지는 않아요. 차라리 예전처럼 바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덜 할 것 같거든요. 오늘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한숨만 나옵니다. 내 전화가 자식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네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기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2시쯤이었나? 준호가 보낸 문자를 받았거든요. 엄마, 택시 할부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번 달은 정말 힘들어서. 석 달 만에 온 연락이 돈 얘기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더 마음 아픈 건 지금은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지난달에 사기당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모아둔 일기장을 펼쳐보면서 자식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찬찬히 살펴봤어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저를 찾는 세 가지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필요할 때만 찾는 전화예요. 큰딸 주영이는 애기 봐달라고 할 때만 연락해요. 엄마, 오늘 애기 좀 봐주실 수 있죠?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데려다 놓고는 밤늦게까지 연락도 없어요. 제가 전화하면 지금 바빠요라는 말만 되풀이하죠. 준호도 마찬가지예요. 택시 할부금 낼 돈이 모자랄 때, 카드값이 밀렸을 때, 그때만 엄마 하면서 연락해요. 그러고는 돈을 빌려주면 또 연락이 뚝 끊기죠. 명절 때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더니 어제는 또 그렇게 연락이 왔네요. 두 번째는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예요. 자식들은 제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엄마는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주영이는 제가 가게에 가면 엄마 미리 연락하고 오지 그랬어요? 라고 해요. 마치 손님처럼 예약하고 와야 한다는 듯이요. 준호는 더해요. 택시 운전한다고 낮에는 무조건 연락하지 말래요. 엄마, 나 자고 있을 때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루 종일 자기 편한 시간에만 맞추라는 거죠. 제 시간은 안중에도 없어요. 세 번째는 불편한 존재 취급이에요. 얼마 전에는 주영이네 빵집에 갔다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딸 얼굴이나 보려고 들어갔는데 손님들 있다고 쫓아내다시피 했거든요. 엄마, 여기서 계속 서 계시면 장사에 방해돼요. 그 말이 얼마나 서럽던지. 준호는 아예 제 전화를 차단했다가 돈이 필요할 때만 푼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걱정돼서 전화했더니 차단된 발신자입니다 라는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밤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쓰고 보니 제가 불평만 늘어놓는 것 같네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정말 복잡해요.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잘못 키운 건가 자책도 하고요. 특히 요즘은 제 처지가 더 서글퍼요. 목욕탕에서 번 돈을 다 날린 뒤로는 더더욱요.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없어요. 알면 더 연락 끊길까봐. 혹시라도 돈 때문에 저를 찾는 일마저 없어질까봐. 한숨만 나오네요. 지난달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어요. 평생 목욕탕 하면서 모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어요. 경찰서에도 가보고 법률사무소도 찾아가 봤지만 돌려받기는 글렀대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요?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나중에 도와주고 싶다고.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돈인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네요. 얼마 전에는 주영이가 빵집 카운터에서 손님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좀 그래요. 자꾸 가게에 와서 방해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확 쏟아질 뻔했어요. 준호는 오늘도 답장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아둔 돈을 다 날렸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거짓말로 둘러대기도 싫고 가끔은 목욕탕을 계속했어야 하나 생각해요. 그때는 바빠서 이런 생각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자식 생각, 돈 생각뿐이네요. 내일은 주영이네 가게 앞을 그냥 지나쳐야겠어요. 들어가봤자 또 쫓겨날 텐데 준호한테도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아야겠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로 쓰고 보니 제가 참 서러운 인생을 살았나 봅니다. 남들 다 부러워하던 내 자식들인데 이제는 타인이 되어버린 것 같네요. 어제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아침 공원 산책을 하다가 옛날 목욕탕 단골 손님이었던 정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심리상담사로 일하시는 분인데 목욕탕 할 때는 매주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날도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사모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동안 말 못했던 이야기가 터져나왔어요. 자식들 얘기, 사기당한 얘기, 눈물바람으로 이야기하는데 정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거예요. 사모님,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상담실에 한번 들러보시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게 벌써 한 달이 되어가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 정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사모님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사셨나요?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당연히 자식들을 위해서 라고 말하려다가 문득 깨달았죠. 제가 자식들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제 욕심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요.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정작 그들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으셨던 건 아닐까요? 그 말에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주영이가 빵집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전 극구 반대했었죠. 공무원 시험 준비하라고 얼마나 잔소리를 했는지. 준호도 대학원에 가라고 등 떠밀었는데 아이는 자기 길을 가고 싶다고 했었네요. 정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과잉 보호와 과잉 기대를 동시에 하고 있었대요. 자식들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동시에 너무 많은 걸 바랐다는 거죠. 이제는 사모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시작한 게 원예와 요가예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제법 재미가 붙었어요. 화분에 심은 꽃들이 조금씩 자라는 걸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요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호흡법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심호흡을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용기를 내서 경찰서도 다시 찾아갔어요. 제가 당한 사기 피해 관련해서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제 권리를 찾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법률구조공단도 찾아가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의 모임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특히 기뻤던 건 목욕탕하면서 알게 된 단골 손님들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누군가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셨나 봐요. 다들 걱정하면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주말마다 모이는 산책 모임을 제안하셨어요. 아침 일찍 만나서 공원 한 바퀴 돌고 다 같이 아침 먹는 모임이에요. 처음에는 가기 싫었는데 용기 내서 나가보니 참 좋더라고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휴대폰부터 확인하지 않아요. 화분에 물을 주고 잠깐 스트레칭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자식들 연락을 기다리느라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던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정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이 행복해야 자식들도 편해질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관계는 더 멀어진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제 자식들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연락이 올 때만 받고 그것도 편안한 마음으로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기로 했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주영이네 가게 앞을 지날 때도 이제는 그냥 지나쳐요. 예전처럼 들어가서 눈치 보며 서 있지 않아요. 대신 산책하면서 만난 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가끔 메시지로 보내요. 오늘 예쁜 꽃을 봤어. 너희도 좋은 하루 보내렴. 이렇게요. 정말 신기한 건 제가 조금씩 변하니까 주변도 달라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제는 산책 모임에서 만난 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미숙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전에는 늘 우울해 보였는데 살다 보면 이런 게 전환점이 되나 봐요. 우연히 만난 정 선생님과의 대화가 제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네요. 이제는 알겠어요. 자식들을 놓는 게 포기가 아니라는 걸. 오히려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라는 걸.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화분에 물을 주고 아침 요가를 하려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졌나 봐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침대 옆에는 놀란 얼굴의 주영이가 서 있었고 건너편에서는 준호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죠. 엄마, 왜 이런 중요한 걸 말도 안 해주신 거예요? 주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고 보니 제가 쓰러진 후 119로 실려오는 동안 의사 선생님이 제 건강검진 기록을 보고 자녀들에게 연락했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답니다. 제가 당한 사기 사건 담당자였죠. 그렇게 제가 그동안 숨겨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드러났어요. 엄마가 사기를 당했다고요? 전 재산을요? 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린 것도 서러운데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초라해지니 더 비참했어요. 그래서
내가 택시 할부금 때문에 연락드렸을 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그때 엄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주영이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더니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엄마,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쓰러진 이유가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래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혼자 참아왔다고. 병실에서 자식들과 처음으로 진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사기를 당한 이야기,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자식들도 자기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자꾸 가게에 오실 때마다 부담스러웠어요. 장사가 잘 안 되는 걸 들킬까봐. 주영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준호도 조용히 말을 이었죠. 택시 할부금 못 내서 독촉받을 때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카드 돌려막기 했어요. 우리 모두 힘들었던 거예요.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끌어안고 있었던 거죠. 엄마는 우리가 잘 되는 것만 보고 싶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더 부담스러웠나 봐요. 주영이의 말에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엄마 실망시키기 싫어서 계속 거리를 둔 것 같아요.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그게 독이 됐던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거죠. 주영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우리 솔직하게 지내요. 힘들면 힘들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준호도 쑥스러운 듯 말을 보탰어요. 저도 이제 낮에 자지 말고 엄마랑 시간 보낼게요.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제 불행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았거든요. 퇴원하고 나서 달라진 게 참 많아요. 주영이는 이제 제가 가게에 가면 손님들한테 자랑스럽게 소개해요. 우리 엄마예요. 25년 동안 목욕탕 하시다가 이제는 저희 가게 단골 손님 되셨어요. 준호는 낮에 시간 날 때마다 저를 찾아와요. 택시 운전하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가끔은 제 집에서 밥도 먹고 가요. 엄마, 제가 택시비 벌어서 꼭 그 사기꾼 찾는 거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그러더라고요. 주영이도 매일 아침 빵을 굽고 나면 제일 예쁜 빵을 포장해서 보내줘요.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새로 만든 건데 엄마 생각나서 특별히 만들어 봤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서로 어색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서로의 약한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아졌어요. 완벽한 부모가 아니어도, 완벽한 자식이 아니어도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정 선생님 말씀처럼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계속 서로를 외면한 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매주 일요일마다 다 같이 모여요. 주영이네 가게에서 갓 구운 빵으로 브런치도 먹고 준호는 자기 택시로 우리를 태우고 드라이브도 가죠.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하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아 행복합니다. 퇴원한 지 2달이 지났어요. 요즘은 아침마다 제가 키우는 화분들에게 인사를 해요. 오늘도 예쁘게 자랐구나. 그러면서 미소 짓다 보면 제 마음도 조금씩 자라나는 것 같아요. 정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바뀌어야 모든 게 바뀐다고. 처음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는 주영이네 빵집에서 주말마다 일을 돕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제안하기가 조심스러웠는데 용기를 내서 말했죠. 주영아, 엄마가 빵 포장이라도 도와줄까? 그랬더니 주영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엄마, 진작 그러시지 그랬어요. 사실 계속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목욕탕 할 때 익숙해진 새벽 일찍 일어나는 습관 덕분에 빵 굽는 일도 거들 수 있어요. 주영이가 반죽하는 걸 옆에서 거들다 보면 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엄마,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좋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그래요. 전에는 몰랐어요. 주영이가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아이였다는 걸. 공무원 시험 준비하라고 등 떠밀었던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예요. 준호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낮에 제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가끔은
택시 안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줘요. 엄마, 오늘은 외국인 손님이 탔는데 말도 못 알아듣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아들의 모습이 참 좋아요. 특히 기뻤던 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키우는 화분 중에 크기가 큰 게 있는데 혼자서는 옮기기가 힘들었거든요. 망설이다가 준호한테 연락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부탁할 게 있는데.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예전처럼 돈 얘기일까봐 긴장할 필요도 없고 준호도 더 이상 부담스러워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엄마와 아들로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화분을 옮기고 나서 준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뭐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낮에는 시간 많으니까.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돈 때문에 연락할 때만 엄마를 찾더니 이제는 정말 엄마가 필요할 때 찾는구나 싶어서요. 목욕탕 하면서 알게 된 단골 손님들과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공원에서 모여서 운동도 하고 때로는 다 같이 등산도 가요. 사모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 자식들 덕분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를 사기친 사람의 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준호가 먼저 나서더라고요. 엄마, 제가 경찰서에 같이 가드릴게요. 이번엔 꼭 돈 찾아야죠. 주영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엄마, 우리가 변호사 비용 낼 테니까 꼭 고소하세요. 자식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제 편이 되어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는 조금씩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요. 매일 아침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말에는 원예 수업도 듣고 있죠. 화분을 가꾸면서 느낀 건데 사람도 식물처럼 때론 가지를 쳐내고 때론 걸음을 주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주영이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보니까 우리도 엄마처럼 다시 자라나고 있나 봐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함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완벽한 자식을 바라지 않아도,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네요. 요즘은 자주 생각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는지. 비록 돈은 사기를 당했지만 그 대신 진짜 소중한 걸 되찾았으니까요. 자식들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이제야 진정한 부모가 되어가는 것 같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목욕탕을 처음 시작했던 날짜거든요. 25년 전 그날처럼 오늘도 새벽에 눈이 저절로 떠졌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벌써 목욕탕 보일러를 돌리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다른 일상이 자리 잡았네요.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고 요가 매트 위에서 몸을 풀고 그리고 자식들 SNS를 살짝 들여다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주영이는 어제 새로 만든 빵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우리 엄마 드리려고 특별히 만든 행복탕 브레드 오늘도 완판. 엄마가 예전에 운영하시던 목욕탕 이름을 따서 만든 빵이에요. 그 밑에 손님들 댓글이 가득해요. 행복탕 사장님 딸이셨군요. 전 옛날에 거기 단골이었는데. 우와, 그 따뜻했던 목욕탕처럼 빵도 정이 가네요. 준호도 요즘은 택시 손님들한테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린대요. 오늘도 새벽 운전 전에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 덕분에 힘이 납니다. 그 글귀 밑에 찍힌 도시락 사진을 보니 괜히 뿌듯해지네요. 며칠 전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있었어요. 절 사기쳤던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다른 피해자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들은 날,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셋이서 술을 마셨어요. 주영이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준호는 그날 택시 운전을 쉬었죠. 엄마, 우리가 그동안 많이 미안했어요. 술이 몇 잔 들어가니 주영이가 울먹이더라고요. 내가 더 미안하지. 너희한테 더 잘해주지 못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때 준호가 말했죠. 우리 이제 그만 울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우리 셋이서. 그래요. 우리는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는 매주 일요일마다 다 같이 모여요. 가끔은 예전 목욕탕 단골 손님들도 함께해요. 돈을 사기당한 건 정말 힘들었지만 그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때론 불행 같은 일이 오히려 축복이 되나 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 저처럼 연락이 뜸한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들이 계신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자식들도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부모를 걱정시키기 싫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부끄러워서, 혹은 너무 바빠서.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마음 한켠에는 늘 부모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소중한 분들께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주영이가 만든 행복탕 브레드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